사방 곳곳에 감시 카메라, 예리한 눈을 가진 건장한 교도관들, 철통 같은 감시탑 등 감옥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도록 되어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탈출해내는 수감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지껏 벌어진 가장 놀라운 탈옥 중 하나는 엘차포의 탈옥인데요. 미 대륙에 사는 아이들은 땅의 구멍을 깊이 파면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어렸을 때 듣곤 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그냥 하는 근거 없는 얘기지만 실제로 터널이 탈옥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적어도 호아킨 엘차포 구즈만의 유명한 2015년 멕시코 감옥 탈출 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엘차포의 두 번째 탈옥이었는데 그를 감시하던 삼엄한 교도소의 보안 상태를 고려해보면 매우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같은 걸 지금 상상하고 계시다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엘차포는 혼자서 탈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 탈옥은 그의 탈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버려진 지하 시설물이 있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엘차포의 부하들이 감옥으로 이어지는 긴 땅굴을 팠지요. 지하 9m 지점에 위치한 땅굴은 공사장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엘차포의 작은 간방 샤워실로 이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어떻게 엘차포의 샤워실 바닥에 난 구멍을 알아채지 못했나를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멍은 꽤 작았는데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땅굴의 가장 놀라운 모습은 지하 깊숙이 있었습니다. 꼬챙이와 산만을 가지고 뚫은 땅굴 안에는 공사 현장의 종료 지점에서 시작 지점까지 엘차포를 태우고 갈 오토바이가 달린 선로가 있었습니다. 이 선로는 또한 공사 중에 파는 흙을 가득 채워 운반할 2대의 카트를 움직이는 데도 사용되었죠. 그렇다면 파낸 그 많은 흙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의 부하들은 가짜 건설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터에 흙을 교묘하게 뿌렸고 이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땅굴은 또한 목재 판넬과 공기 환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설하는데 18개월에서 2년이 걸렸을 작업이지만 이걸 실제 완공하는 데는 약 1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굴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유체 노동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차포가 예고 없이 언제든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지요. 게다가 엘차포는 끊임없는 관찰을 당했습니다. 탈출할 계획을 암시하는 힌트를 찾기 위해 전화통화에서부터 우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의 깊게 감시되었죠. 그가 2001년에 이미 한 번 탈옥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게다가 그의 부하들은 교도관들의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소리도 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바로 감옥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7월 12일 수감 16개월 만에 엘차포는 땅굴을 판 그의 부하들 중 하나의 환영을 받으며 땅굴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땅굴에 내려간 후에 그는 기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조차 없었는데 이 땅굴은 167cm의 탈주범 키에 딱 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를 거의 1.6km 떨어진 땅굴에 끝까지 데려갔고 그곳에는 그의 팀이 갈아입을 옷과 도주 차량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탈출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정교하게 계획된 탈옥에 성공한 것은 엘차포뿐이 아닙니다. 다른 탈주범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셸 보주르의 탈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던 엘차포의 탈옥과는 달리 미셸 보주르는 오직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그가 긴 징역살이를 한 동안 그의 아내 나딘 보주르는 남편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헬리콥터 비행 수업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헬리콥터를 몰고 파리 감옥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보안 경비를 통과했을까요? 그녀는 복숭아를 수류탄처럼 보이도록 색칠했고 협박을 통해 남편을 채워가는 데 성공합니다. 협박 말고 어떤 방법이 있었겠어요? 이 부부는 축구장으로 날아가 착륙한 후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군요. 텍사스 7인조 탈주. 팀워크가 꿈을 실현시킨다의 예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12월 13일
7명의 수감자들이 교도소 관리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교도관에게 식사를 하기보다는 일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죄수들 중 한 명이 뒤에서 교도관을 때려눕히고 그의 유니폼을 빼앗아 입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동안 3명의 다른 수감자들은 4명의 교도관과 9명의 감독관을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탈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7명의 수감자들은 정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 다른 감독관을 사칭했습니다. 일단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을 따돌리고 감옥 뒷문을 열고 픽업 트럭을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여러 주에 걸친 탈주자 수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탈주범 최갑복. 다음 이야기는 탈옥 이야기보다 무슨 서크 드 솔레이 공연처럼 들립니다. 대한민국 대구에서 복역 중이던 최갑복은 23년간의 요가 연습이 탈옥에 유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CNN에 따르면 2012년 어느 날 밤, 최 씨는 감방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교도관들이 잠든 후 최 씨는 자신의 매우 유연한 몸을 감방의 배식구에 밀어넣었죠. 배식구의 폭은 46cm, 높이는 15cm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키가 165cm에 불구하고 유연한 몸을 정확하게 구부릴 줄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일 후 최 씨는 체포되었고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에 감방의 배식구 크기를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알카트라즈 대탈출. 물론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탈옥에 대해 말할 수 없겠죠?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는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사용되었던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겨우 1.6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어렵게 교도관들을 따돌린다고 해도 물을 건너 해안에 다다를 방법이 있어야 했죠.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감자들이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수감자 프랭크 모리스,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그리고 앨런 웨스트는 모두 1962년 환풍구를 통해 보안이 삼엄한 감옥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죄수들의 감방은 감시가 없는 다용도 통로와 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숟가락, 10센트짜리 동전, 그리고 진공 청소기 모터로 만든 드릴을 이용해서 환풍구 창살이 달려있던 벽에 손상된 콘크리트를 뚫었고 복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수감자들은 시멘트 벽을 뚫었습니다. 벽을 갈고 뚫는 동안 이들은 부분적으로 제거된 환풍구를 판지로 가려 벽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죠. 교도관들이 눈치채지 못했으니 정말 어두웠던 모양이네요. 일단 수감자들이 환풍구를 뚫고 나간 후에는 다용도 통로의 환풍구를 통과해 옥상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비로 수제 구명조끼를 만들고 그들 모두를 간신히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폭 1.8m, 너비 4.3m 크기의 구명정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감자가 준 낡은 콘서티나 악기를 사용해서 구명정을 부풀리기까지 했죠. 6월 11일, 대탈출의 밤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환풍구를 지나 지붕으로 올라갔고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가 빠졌는데요. 뒤에 남겨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앨런 웨스트는 교도관들이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풍구에서 제거한 부서진 조각들을 숨기려고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도의 세심함 때문에 웨스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출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감자 3명은 옥상에 도착했고 거기서 자신들이 만든 구명정을 15m의 경도에 떨어뜨리고 2개의 커다란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물가에서 그들은 감시탑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구명정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바다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샌프란시스코만의 차가운 바다를 건너 자유를 찾았는지 아니면 자연이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결정했는지 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탈주범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똑똑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아서 탈출할 적절한 시기를 잡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